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들부. 안녕하세요. 인천외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황성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외고 2학년 재학 중인 김아리입니다. 네, 아리 학생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파벳 O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알파벳 A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알파벳 A, 제목을 제가 A는 아가 아니다라고 지어봤는데요. 사실은 알파벳 A가 아로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A가 이거 말고 다른 대표 발음으로 나는 경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의 반복인데 사실 영어 모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강세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에는 이렇게 모음을 고정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알파벳 O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알파벳 A가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공부를 할 건데 사실 알파벳 A를 우리가 보면 당연히 아 발음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과일의 이름을 외래어 표기법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아리 학생이 한번 여기다 적어볼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한글로 적으면 이건 바나나라고 적게 되어 있고요. 아마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모르는 아이들도 이 과일 이름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영어 발음에서는 이렇게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영어 단어가 적혀 있고 이렇게 한글 표기랑 실제 발음 기호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리 학생이 한글 표기를 읽으며 제가 한번 발음 기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카메라, 네, camera, 아마추어, amateur, 판다, panda, 알레르기, allergy, 파라다이스, paradise, 판타지, fantasy, 아마존, Amazon. 자, 여기 적혀 있는 거랑 제가 발음하는 거랑 사실 같지가 않죠, 여러분. 예를 들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제로 발음의 기호대로 읽으면 camera가 됩니다, camera. 그리고, 요 단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allergy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보면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왜 알파벳 A가 이 발음으로 나는지, 이 에 발음으로 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사실 또 반복이긴 한데, 단어에서 힘을 주어서 읽는 경우, 이렇게 강세가 있는 모음은 주요 발음으로 나타내는 규칙성이 존재를 합니다. 자,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규칙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무조건 적용이 되는 규칙이라고 절대성을 가지고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을 알게 되면 발음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알파벳 A는 아래와 같은 주요 발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요 발음이죠. 자, 이렇게 있는 발음인데 사실은 이 발음은 어려운 발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글에는 없는 발음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글로 적을 때 이 에 발음이 있죠. 이거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크게 읽는 건데 제가 일단 팁을 드리자면 조금 더 입을 크게 벌리고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발음이 이렇게 발음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리 학생이 한번 요 세 개의 단어를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cat, hat, apple. 네, 잘 읽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cat, hat, apple. 자, 발음을 할 때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주고요. 힘을 더 많이 넣으면 이 발음과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그냥 에라고 하지 마시고 힘을 줘서 에라고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 소리랑 가깝게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발음을 오늘 왜 공부를 하냐면요. 실제로 알파벳 A가 강세가 들어갈 때 약 50% 이상이 이 발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들이 생각했을 때 강세가 들어가는 A는 이 발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알파벳 A가 강세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중모음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A라는 이중모음이 나는 거죠. A.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 학생이? cake, make, face. 네,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중모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발음도 사실 참 어려운 발음이긴 해요. 한글에 없기 때문에 요 발음은
어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나는 어고요.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시간을 줘서 끄는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콜이라고 적긴 하겠지만 발음은 콜이라고 발음이 안 난다는 거죠. 우리 아리 학생 이거 세 개 한번 읽어볼까요? call, 음. fall, draw. 네. 그래서 우리가 콜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call, fall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fall. 그다음에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draw가 아니에요. draw라고 하는 거예요. draw. 그래서 어가 턱이 조금 더 벌어지면서 어를 잡아 끄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ll, fall, draw가 되는 거죠. draw. 이렇게 해서 쉬운 발음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A가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그래 내 말이 맞잖아. A는 아 발음도 나잖아. 물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요 단어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 학생? Father, come, harsh. 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아 사운드로 나는 경우는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들은 A를 이렇게 아 사운드로 이해하다보다는 그 외의 사운드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발음으로. 자,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A가 에 발음이 나는 경우에 미국식 영어로 기준으로 우리 이해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 1번 규칙 한번 읽어볼까요? 주로 짧은 단어에서 A가 강세를 받을 때 강세가 없으면 슈와 발음. 네, 슈아 발음. 이렇게 힘 빠진 으 사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규칙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로 느, 무, 드, 트, 스, 흐, 그, 크, 르 등의 자음 앞에 올 때. 네, 그렇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단어 예시도로 한번 예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가? man, Sam. 네, 남자인 거고 사람 이름이죠, Sam.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있잖아요. 기업 이름이 있잖아요. 회사 이름. 자, 요 회사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걸 삼성이라고 읽지만 외국인들이 읽으면 이걸 삼성이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을까요? 아리가 생각했을 때는. Sam, 왜 그럴까요? 이제 설명이 가능한가요? A의 강세. 그렇죠. 강세를 여기 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라고 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쌤이라고 읽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드 사운드 앞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단어들. sad, glad. 네, 잘했습니다. 자, 트 사운드 한번 읽어볼게요. flat, chat, satisfied. 네, 잘했습니다. 자, 스 사운드 앞에도요. fast, blessed, class. 네, 잘했습니다. 자, 프나 그 앞에서도 강세가 에 사운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p, clap, happen, flag, drag. 네, 잘했습니다. 자, 크나 르 사운드 앞에서도 강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track, package, shallow, palette.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도 A가 들어가고 여기도 A가 들어가는데 발음이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에 사운드가 되고 얘는 특이하게 여러분 이거는 E 사운드로 나옵니다. package. 그래서 A가 이런 E 사운드가 나는 경우도 있구나 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힘이 들어가니까 강세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힘이 들어가서 package가 되는 거죠. 얕은 shallow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아리 학생? 앞에. 그렇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들어가서 에 사운드가 되니까 pal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다시 으 사운드가 됩니다. 이건 슈아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alace가 되는 겁니다. 궁전이라는 뜻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규칙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아리가 읽어볼게요. 모음이 둘 이상일 때 어떤 모음에 강세가 있는지 꼭 네, 확인해라. 중요한 규칙입니다. 모음이 두 개가 넘어가면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단어 안에 동일한 모음이 있더라도 강세에 의해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자.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강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 무턱대고 외울 게 아니라 뭐를 주의해서 읽어야 될까요? 뭐를 주의해서 읽어야 될까요? 강세를. 그렇죠. 강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강세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자신감 있게 그리고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바나나라고 읽었던 그 과일 있잖아요.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발음 기호대로 아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banana, 그렇죠. A가 무려 3번이나 있지만 강세는 여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 사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슈아 발음이 나는 거니까 으 사운드가 돼서 banana가 되는 거죠. banana. 그죠? 여기에 에 발음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사님들, 이 대사를 영어로 뭐라고 읽는지 한번 아리 학생이 읽어보겠습니다. ambassador, 네. 자, 여기를 강하게 읽었죠?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적인 건데, 여러분. 자, 분명히 강세는 여기에 있지만, 얘가 똑같이 강세가 있는 것처럼 발음이 에 사운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서 살짝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건 항상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를 조금 더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강세가 있기 때문에 ambassador라고 있는 겁니다. ambassador.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연습할 기회를 드리고 우리 아래 학생이 문장을 읽을 거예요. 자, 팁을 드리자면 먼저 어떤 A의 강세가 있는지 살펴보고 난 뒤에 발음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한테 10초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우리 아래 학생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important to balance work and play. 해석도 가능한가요? 일과 노는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 네, 우리가 보통 그 워라밸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워라밸. 일과 놀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밸런스라고 읽기도 하고 이제 밸런스라고 읽기도 하는데 여기 강세가 있으니까 balance라고 힘줘서 읽어야 되는 거죠. balance. 그래서 it's important to balance work and play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시간 드리겠습니다. 10초. 도전하셨나요? 우리 아리 학생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 네, 잘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항상 파리라고 읽다 보니까 무심결에 나 저거 파리라고 읽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파리라고 읽는 거는 사실은 불어에 가깝게 읽는 거고요. 영어식으로 읽으려면 Paris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 그래서 전부 다 에 사운드가 나는 거죠. 에 사운드가 나는 거. 자, 3번 문장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아리 학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made a salad with fresh cabbage. 네, 잘 읽었습니다. 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에 사운드가 나고 여기도 에 사운드가 나는 거여서 샐러드가 되는 거고 캐비지가 되는 건데 여기 있는 A는 무슨 소리로 들리나요? 읽어보세요. 한번 아리 학생 다시. Cabbage. 네, 여기는 이 사운드가 납니다. 그러니까 A가 이런 소리도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4번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도전하셨나요? 자, 아리 학생. The fire was a calamity with heavy damage. 네, 혹시 해석도? 이 화재는 큰 손상을 가져온 재앙이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calamity라고 읽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세가 여기 있기 때문에 damage라고 하는 거.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알파벳 G, 이런 G 사운드가 나는 A가 붙을 때는 이렇게 E 사운드로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모음이라는 게 아무 규칙 없이 변동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영어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이번 강의를 열심히 듣는 학생은 그래도 두 가지는 알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알파벳 O는 강세가 들어가면 어떤 사운드가 난다고요? 알파벳 O의 강세가 들어가면 아 사운드가 나는 거고 알파벳 A의 강세가 들어가면 어떤 소리로 많이 난다고요? 에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도전하셨나요? 자, 아리 학생 읽어보겠습니다. This lake is a major habitat for salamanders in Canada. 네, 잘 읽었습니다. 사실은 5번 문장은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강세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단어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habitat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habitat.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도룡뇽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salamander라고 해야 돼요. salamander.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강세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슈아 발음이 되기 때문에 Canada가 돼요. Canada.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Canada가 되는 거죠. Canada. 여기만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혹시 이거 문장 해석도 가능할까요, 바디 학생? 이 강은 음. 캐나다에서 도롱뇽을 위한 주요 서식지입니다. 네, 해석도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lake is a major habitat for salamanders in Canada.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 자료는 끝이 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어의 발음만 잘 알아도 영어에 자신감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자기 발음이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영어를 잘한다고 소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수준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선생님하고도 꼭 같이 공부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와준 우리 아래 학생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학생 너무 고마워요.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둘, 셋.